11일 날 3급 이상 간부들을 전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 모아서 오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각각 따로입니다. 10일 날 10일 날 2명을 따로 불렀고 예. 그 다음 날 3급 이상 간부들을 전부 불러 모았고 그리고 어제도 오찬을 한 것 같고요. 어제도 예. 어제는 누구랑 범위가 어디까지인데요? 어제는 경호차장 그리고 경호본부장 2인에다가 핵심 부장단에서 4명을 추가해서 6명이 함께 오찬을 한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10일, 11일, 12일 계속 오찬을 한 거네요, 윤석열 대통령. 11일은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 없어서 한겨레 보도는 11일이니까 예.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3일 연속이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내부 단속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사실상 경호관들은 그림자잖아요. 네. 근데 그림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 사태의 주역처럼 비춰지는 것은 윤석열 씨가 밥까지 먹이면서 사실상 독려하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씨 작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김용현 라인들이 극성을 띠면서 경호처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윤석열 씨 작품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다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그만큼 동요가 심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경호처 내부는 혼란 그리고 분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 등 이 김건희 라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경호처를. 하지만 어제 과장, 부장, 과부장 회의라고 하는데요. 과부장 회의에서 현 사태가 문제가 있다. 경호차장은 물러나라, 사퇴해라 라는 요구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도도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간부가 대기 발령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뭐 제보를 받았던 내용이고 네. 경호처가 부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다음에 어제 의원님이 이제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KBS가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글이 하나 11일에 올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김성훈 차장이 이거 이제 그 삭제를 지시를 했고 수용을 안 하니까 전산 담당 직원을 시켜서 숨김 처리를 해버렸고. 근데 또 어제 KBS 보도를 보니까 그 다음 날 어제죠. 다시 열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토요일 날 1시 반 정도에 뭐 저는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요. 글 쓰신 분은 어떤 업무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분이 글을 하나 올렸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SNS에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은 핵심은 그겁니다. 경호처가 오버하면 안 된다. 집행을 막으면 안 된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이 된다. 핵심이 그건데 그 글을 올린 지 1시간도 안 돼서 경호차장 부속실에서 그 글을 내려라. 라고 해당 부서장한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해당 부서장은 내가 내릴 수 있는 글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버티니까 통신 쪽, 즉 그 서버를 담당하는 쪽에다가 경호차장 부속실에서 이야기를 해서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런 다음에 어제 오후에 다시 그 글을 복귀를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러저런 부담을 느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어떤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이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경호처에다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답니다. 첫 번째가 비폭력이다.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스크럼을 짰을 때 경찰 수사관들이 오면 이걸 열어줘라. 그리고 체포 당해서 이동할 때는 경호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원칙들 압송을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경찰에 들어가자마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모든 걸 뒤집어 버렸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토요일 날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테러 팀이 있거든요. 경호처 내에는. 대테러 팀에게 복장을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화기는 가방에 넣고 실탄까지 챙겨라. 실탄 다만 삽탄은 하지 마라. 실탄에 넣지 말라는 총기에. 그렇게 해서 매스컴에 노출되게 해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보니까 뉴스에 나온 게 이제 백팩을 메고 있다. 맞습니다. 그게 대테러 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대테러 팀들이 일종의 매스컴에 뭐랄까요? 뭐 과시하는 거죠. 우리의 무장이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보여지는데 직원들의 경악했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식으로 경악을 했다는 거고 대테러 순찰 활동은 어제 오후에 종료가 됐다는 제보를 또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요?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호 본부장 지시가 아니라 과장급에서 야 이건 너무한 거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중단시켰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근데 박종준 전 처장은 왜 갑자기 경찰이 출석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다음에 사직서를 냈잖아요.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 지금 같은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가서 조사받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와는 정반대로 윤석열 씨 체포영장의 집행 시기를 늦춰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출석을 했다라는 두 가지 썰이 있는데요. 분명한 건 윤석열 씨가 박종준 전 처장의 출석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말렸다? 예. 말렸다는 게 아니라 뭐 가지 마. 뭐 지시라고 봐야 되죠. 지시. 사실상의 그런 거죠. 왜요? 왠지는 제가 뭐 취재가 아직 안 됐는데 예. 윤석열 씨는 경찰에 출석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설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자에 좀 가깝지 않을까. 박종준 처장은 지금 상황이 못마땅하고 예. 이걸 어떻게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예. 식이 좀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요? 네. 김건희 여사하고도 무슨 또 인연이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이 제보가 사실 맞나 저는 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몇 가지 왜요? 좀 예. 대표적인 것만 좀 예. 소개를 예, 해드리면 예. 부속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예. 옷을 경호관들이 구입하게 했다는 거예요. 에? 김성훈 차장이 경호관들한테 지시를 해서 반려견 뭐 하여튼 옷 사오라고 예, 했다고요? 예, 그런 셈이죠. 지시 여부는 좀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요. 네. 심지어 경호관들 옷에다가 관계 기관의 마크까지 새겨가지고 선물하기도 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윤석열 씨 내외가 휴가 기간 때 네.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예.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예. 폭죽놀이를 하는데 폭죽을 사오라고 시킨다거나 이런 사사로운 일에도 경호관들을 동원했다라는 제보들이 막 쏟아지고요. 가장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건 생일 같은 날에 직원들을 일종의 장기자랑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 그건 시종의 역할이지 경호처 역할이 아니잖아요. 경호처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 중에는 아예 인사 발령을 내서 근무인원에서 제외시켜서 그 일을 해라. 생일 잔치는 게 김건희 여사 생일로 얘기하는 겁니까? 뭐 대통령 내외겠죠. 대통령 내외요. 네, 아무튼 그런 식의 제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사실 저는 이런 사실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 정도로 뭐랄까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눈에 들기 위해서 했다라는 제보가 이게 과연 사실일까라는 생각조차 그러면